누 누가 주셨어? 두현이 누구? 땡큐. 자, 4번 갑니다. 채무자 말소청구권. 여기도 꽤 중요해요. 1번. 채무자는 설사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라도 실제 청산금 실제 받을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청산금 받을 때까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변제가 선행채무예요. 동시행관계 아니죠. 먼저 갖고 말소 요구합니다. 자, 2번. 따라서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아 버렸다면 이제는 변제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하지만 청산금 받기까지 이제 1번에서 3번으로 오는 거예요.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버렸어. 변제기로부터.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늦었어요. 법 조문이에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어. 이제는 돈 갖고 말소 청구 못해. 늦었어. 두 번째. 이놈 봐요. 없어졌어.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어.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죠.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 팔아 제꼈어. 문제는 이 본등기, 소유권 등기는 문제 있는 등기예요. 아직 청산 절차를 안 거쳤지. 위배됐거나. 따라서 무효등기인데 뒷놈이 선이라면 법이 선의 삼자한테 소유권 먹여줘요. 그래서 가담법에서 선의 삼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선의 삼자가 소유권 먹어버렸다면 이제 채무자는 이놈한테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외웁니다. 기억, 양도담보권자가 이 부동산에 관해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이라는 놈한테 소유권 넘겨버렸죠. 자, 하지만 이 병은 선이라면, 선의 삼자라면 소유권 취득. 선의 삼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잘 나와요. 자, 오케이. 후순위 권리자 보.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야겠네. 자, 갑, 을. 이놈이 가등기 박은 놈 또는 소유권 등기 박은 양도담보권자죠. 후빠 병이 태어나죠. 병은 통상 저당권자일 거예요. 가등기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후 돈 빌려주고 얘는 3억 빌려주고 얘는 1억 빌려주고 저당권 박았죠. 이 후순위 권리자는 만약 5억이라면 5 빼기 3 청산금이 2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담보권 실행할 때 갑한테 통지해주고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 있다면 후순위 병한테도 통지해줘야 돼요. 언제 도착했고 그 다음 청산금은 얼마 나왔고 그러면 병은 지가 받을 돈 1억을 을한테 너 2억 중 내가 갑한테 빌려준 1억은 나한테 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놈한테 2억 중 1억을 줘야 돼요. 자, 문제는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법이 혹시나 이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어 분명히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 청산금이 없대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달이죠. 청산기간 내에서라면 이놈 채권 변제기는 아직도 1년 후에요. 즉 갑한테 돈 빌려줬고 1년 후가 변제기야.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원래는 채권자, 저당권자는 지채권 변제기가 도래 전 이 시점에서는 경매 못 치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변제기 때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 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두죠.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2달 내에서라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경매권을 줘요. 그래서 경매 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바로 5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흘러가고 나오지도 않고 5번. 후순위 권리자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청산기간 2달 내 한정에서만 2달 동안만 지채권 변제기가 설사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야. 이게 5번 나와서 5번.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청산기간 2달 내에서는 지채권이 설사 변제기가 아직 도래 전이라도 원래는 안 돼. 변제기 도래 전에는. 이때는 돼요. 2달 내에 경매 치는 거지. 기억. 만약 청산기간이 지나버렸다면 2달이 지났다라면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숨어 있어요. 지났다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칠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 변제기까지 1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 6번, 7번 법 조문이에요. 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채무자, 왼쪽 놈이죠. 갑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지체권을 제3자한테 양도 또는 처분해버려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되거든. 청산금 주세요라는 채권이 있죠. 갑한테는. 2억 주세요 채권이 있어. 2달,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갑이 딴 놈한테 팔아버려요. 만약에 넘어가 버린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후순위 권리자는 이 2억 중에서 1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놈이 딴 놈한테 2억을 다 팔아서 넘어가 버리면 제가 팔아 제꼈어. 나 이제 못 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법은 설사 이놈이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여전히 병은 쟤 팔았어? 쟤 나한테 대항 못해? 빨리 1억 줘. 2억에서 내 채권 1억 줘. 할 수 있다. 이게 6번이에요. 자, 이해합니다. 채무자가 왼쪽 놈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 양도 그 밖에 처분. 병한테 팔아주겠다는 얘기. 다른 놈한테.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시험 지문에서 채무자든 밑에 채권자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조건 없다예요. 후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 없어. 마찬가지 7번도 똑같아. 채권자가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갑한테 청산금 지급했대. 돼요 안 돼요? 안 돼. 청산금 지급은 언제 하느냐? 2달이 지난 후. 그런데 그 전에 줘버리면 어떡해. 봐요. 병은 2억 중 내 1억 줘 하니까 나 이미 줘버렸는데? 대항 못해요. 또 줘야 돼. 그래서 2달 지나기 전에 설사 청산금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결국 후순위 권리자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4번 갑니다. 혹시나 후순위 권리자가 가등기 박혀인 후 세입자 들어왔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 이놈은 자 봐요. 가등기 박힌 후 임차 들어왔죠. 이 자리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저당권자가 아닌 새 들어온 임차인이야. 자, 그러면 저 용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놈이 가등기 담보고 싫으면 얘는 쫓겨나요. 선순위 저당권도 똑같겠죠. 저 용이니까 대신 방은 비워주는 대신 지 보증금은 이 청산금에서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가등기 담보 채권자에게 내 보증금 1억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는 내가 빌려준 돈 주세요 하고 임차인 내 보증금 주세요 해요. 문제는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 줄 때까지 나 키 못 넘겨 할 수 있어요. 너 내 보증 1억 줄 때까지 나 아파트 안 넘겨줘. 토지 안 넘겨줘. 들이댈 수 있다. 그 조문이에요. 자, 이해하면 돼요. 담보 가등기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태어났죠. 자, 청산금 범위 안에서 2억 범위 안에서 지가 살고 있는 임차 목적물 발행과 상환으로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있다. 만약 보증금 안 주면 1억 안 주면 미반환을 이유로 동시항변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임차인인 경우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라면 채권 주세요 1억 주세요 하고 보증금 주세요 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해 줍니다. 잘 안 나와요. 4번은 한 번쯤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평소에 강조 안 하는 거죠. 자, 경매 실행 이제 다 끝났어요.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서 1번 저당권으로 봐요. 저당권. 자, 오른쪽 2번. 그런데 이놈이 담보권 실행 통지합니다. 자, 청산 절차 지금 거치고 있어. 청산기간 2달 기다리고 있어. 근데 누군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권리취득 실행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누군가 경매 치면 나는 내 절차, 권리취득 실행 절차가 스톱. 따라서 이 경매 절차로 나는 들어가야 돼요. 나가 누구다? 가등기 담보권자지.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누군가 경매 치면 두 번째 줄. 이제는 더 이상 내 절차인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 뛰어 들어가서 돈으로 지체권 3억 배당받는 거예요. 경매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아주 잘 나오죠. 벌써 5번째 나왔어, 작년. 자, 경매, 매각이라는 단어가 뜨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경매로. 똑같아.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으로 보니까 경매 매각으로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한다. 앞에 이상한 말 붙이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무조건 소멸해. 그래서 중심 잡아야 돼요. 모든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으로 보니까 무조건 소멸.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안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특히 별 3개, 5개 먼저 하시고 별 하나까지 하면 가담법 80% 90%는 해결해요. 굉장히 어렵게 있는데 그때는 틀려야 돼요. 난이도 상으로 가끔 뜨거든요. 자, 프린트 가담법 이제 OX 골라봐요. 1번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게 가등기 박았네요. 가담법 적용된다. 대금 채권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금 매매대금이도 공사대금 2번 나왔죠. 공사대금 채무담보 가등기도 적용된다. 적용 다 오타죠. X예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여금 채권 빌려준 돈에만 작동되지 사채업자들이 적기 법이랬어. 대여금 여자가 빠진 대금 채권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 담보예요. 오케이. 3번 양도담보권자는 이 건물이 화재가 나서 채무자 취득한 보험금 채권에 물상대할 수는 없다. 자, 양도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따라서 이 건물이 불타서 보험금 받으면 물상대할 수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4번 건물이 멸실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자, 살짝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건물이 멸실했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죠. 양도담보권을 저당권으로 읽어. 모든 물건은 목적물이 멸실하면 소멸. 물건 공통소멸 사유죠. 자, 양도담보권 소멸해. 하지만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내가 빌려준 돈이 담보 목적물이 날아갔다.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요. 채권은 X예요.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흘러가는 X예요. 자, 5번. 자, 중심 잡아요. 양도담보권자 오른쪽 놈은 왼쪽 놈 채무자로부터 이 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병. 임차인이네. 결국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세사는 임차인 병에게 월세 상상, 부당이득 발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사용권은 갑이 있죠. 따라서 갑이 사용하고 세 주고 할 수 있죠. 양도담보권자는 아무런 권한 없어요. 월세 낼 달라 할 권한 없지.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X. 6번 양도담보권자는 똑같아. 이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중심 잡아.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 나면 무조건 갈 수 없다. 중심 잡으면 돼. 중심. 민법은 중심이야. 중심. 7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떴어. 담보권 실행 통지. 자, 돈을 안 갚으니까 담보권 실행했죠. 자, 통지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이거 아니네. 제가 생각한 그 질문 아니에요. 자,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오른쪽 놈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자,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나면 막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나? 안 돼요. 청산 절차 종료해야지. 청산금 다 줘야지. 통지 후부터가 아니라 청산 절차 종료 후부터 이 단어가 떠야죠. 청산 절차 종료 후부터 귀속. 오른쪽. 8번 부동산 담보 설정 등기 비용은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담보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 비용 채무자가 부담할까 은행이 부담할까? 은행이 부담해요. 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담보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요. 담보권자가 부담하지 채무자가 이것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9번 이 법은 경매관에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아니지. 권리취득 실행도 있죠. 이렇게 장난쳐. 경매에 아니야. 권리취득 실행도 있고 경매 실행도 있고. 10번 청산금은 자, 실행 통지 당시 목적 이 부동산가액에서 그 시점에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모든 채권액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해서 공제 빼는 거죠. 모든이 X. 11번 가등기 담보권자 오른쪽 놈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이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후려쳐도 효력 있다야. 후려쳤다 그 지문이죠. 효력이 있다. 12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된다. 후려쳤다야. 안 맞죠? 후려쳤어. 그럼 뭐 다시 통지해야 돼? 아니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 그래서 11번, 12번이 같은 동네. 13번 채권자가 실행 통지함에 있어 청산금 없다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에게 청산금 없다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청산금 없다는 뜻 통지해야
해라. X 14번. 부동산 평가액이 지체권에게 미달하네요. 자, 실행통지할 필요는 없다. 자, 평가액이 나왔죠. 예약 당시 가액이 아니죠. 청산금 동네야. 청산금. 따라서 너는 평가액은 2억, 부동산 가액은 2억, 채권액은 3억, 미달 마이너스 1억이구나. 따라서 그래도 실행통지해야 되죠. 그 다음 청산금 없다는 또 통지해 줘야 돼요. 따라서 담보권 실행통지해야 돼요. 가담법이 작동되니까 그래요. 15번.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서 이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채권자는 주어 잡고 채권자는 한 번 통지한 청산금 돈에 대해서 이제는 다툴 수 없다. 중심 잡아요.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얘들 하나하나가 우습게 보지 말고 다 정답 지문이라니까. 물론 흘러간 액수도 있지만 얘들은 지금 정답 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별 3개, 5개 본 건 정답 지문이야. 정답 지문. 자, 16번.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 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이 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놈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 이 세 놈이 나와요. 그 놈이 채무자 등이에요. 등. 다 통지해 줘야겠죠. 자, 갑니다. 17번. 채권자가 이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한다. 자, 2달이죠. 이게 청산기간 2달. X 2달 2개월. 18번. 가등기 담보권자 항상 머릿속 오른쪽 놈은 변제기가 도래했네요. 그런데 청산금이 없어. 그러면 즉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변제기 도래했고 청산금 없죠. 그러면 뭐 즉시 박아버려? 안 돼.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리고 청산금 없으니까 청산금 줄 필요 없겠죠. 2달 기다려야 되죠. 따라서 즉시 X. 19번. 변제기에 채무자 왼쪽 놈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오른쪽 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토지에 대해 청산 절차 없이도 본등기 박을 수 있다. 자, 청산 절차 없이도 막 박을 수 있다고? 돈 안 갚으면 액수야. 그러니까 18번, 19번 똑같은 지문이에요. 항상 청산 절차, 법이 정한 청산 절차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2달 기다리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청구. 여기서는 청산 절차 없이 X, 청산 절차 거쳐야죠. 20.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청산 절차 마쳤지. 그렇다는 얘기는 청산금을 줬다는 얘기죠. 법이 정한 청산 절차니까. 따라서 이제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된다. 자, 1번. 가등기 담보권자 오른쪽 놈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청산 안 주고 있나 봐요. 자, 왼쪽 놈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는 돈 갚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청산금 지급을 지체 아직 안 주고 있죠. 청산금 못 받았지. 따라서 청산금 못 받았다면 비록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라도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 확실히 잡아. 여기서 중심은 청산금 지급 지체예요. 아, 청산금이 아직 안 들어왔구나. 청산금 안 들어왔으면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2번.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다. 변제부터 해. 변제는 선의행 채무, 동시행 관계 아니죠. 3번. 오른쪽 놈 양도담보권자가 이 건물을 선의의 3자에게 이전 등기 넘겨줬네요. 자, 왼쪽 놈, 맨 왼쪽 놈 채무자는 이 3자 정한테 들이댈 수 있다. 중심 잡아. 선의의 정이에요. 선의의 3자는 가담법에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요. 선의의 3자 정한테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돼. 4번. 이 양도담보 목적보다는 양수한 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 이놈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이 부동산을 양수한 3자 선의만 보호되니까 악이죠. 악이라면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그러니까 항상 얼마 좋아 들이댄다는 거. 중간단 안 봐도 돼. 우리 시험은 민법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으로 계속 풀어갔어요. 제3자가 너는 악이구나. 악이니까 보호 안 되죠. 보호 안 되니까 주어 잡어. 채무자는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중간단은 꼭 등기 말소가 나올 뿐이지. 자, 5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지체권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칠 수는 없다. 청산기간 내라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 지문이죠. 청산기간 내 2달 아니라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야죠. 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나면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자, 청산기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이제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경매 칠 수는 없다. 2달 지났어. 변제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채무자가 왼쪽 놈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 제3자에 대한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무조건 X야.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작년 지문이에요. 작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예전에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이번에 X 지문으로 나왔죠. 첫 기출 아니란 얘기예요. 8번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을에 다른 채권자가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일까? 오른쪽 놈 을에 다른 아니네 채무자겠네. 다른 채권자니까. 자,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에서 제3자가 이 토지 소유권 주도 즉 경매로 낙찰됐다는 얘기죠. 자, 이때 갑은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 박을 수 있다. 자, 갑이 오른쪽 놈이에요. 지가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경매 날려버렸죠. 그럼 더 이상 이제는 스톱됩니다. 더 이상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경매 절차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9번 병담보권 실행으로 이 부동산이 정이라는 놈한테 날라갔네요. 자,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심 잡아요. 담보권 실행 매각. 이게 바로 경매죠. 경매로 매각됐죠. 그러면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이놈도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작년 지문이네요. 10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정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자, 등기부만 보면 절대 몰라요. 보정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그래서 법원이 물어봐요. 너는 보정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 알려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오늘 안 했지만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할만하다. 달달달 하자. 할만하다. 제가 강조한 것만 죽어라고 하면 X가 골라진다. 정답 지문이 골라진다. 물론 한두 개 모르는 지문 나오겠죠. 그냥 물음표 하면 돼. 물음표 가다가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이 허무한 건 없잖아. 허무맹랑한 건 없잖아. 다 충분히 공부하면 골라낼 수 있는데 장난쳐요. 자, 집합권 묶어 합니다. 첫 번째, 작년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187조. 구분소유권 건설사 취득은 등기하기 전이라도 아파트가 완성되는 즉시 1층짜리 건물도 등기 필요 없고 100층짜리 아파트도 등기 필요 없죠. 187조. 자,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 두 개가 중요하죠. 특히 공용 부분 아주 중요하죠. 자, 공용 부분 종류가 있죠. 누가 봐도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두 번째,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차이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죠. 따라서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가 필요 없죠. 하지만 규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죠. 겉으로는. 따라서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라. 자, 공용 법률관계 입주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입니다. 공동소유 중 공유. 자, 기억. 다만 일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자, 평수에 따라 지분은 결정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고 3번, 4번 잘 나오죠.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안 돼요. 분할이 안 되고요. 취득시효가 안 돼. 그래서 공용 부분은 분할 안 돼. 취득시효 안 돼. 어느 한 놈이 소유권 먹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예요. 자, 사용 아주 잘 나와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X. 꼭 지분 비율로 장난쳐. 아니요. 사용은 어떻게?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 자, 변경. 중요한 거 말 거예요. 1번. 제가 한 것만이라도 이건 하셔야 돼. 약 30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5개밖에 안 나와. 그런다고 버리지 마. 이 중에서 나오니까. 자, 1번. 공용 부분 변경은 외웁니다. 특별결의 3분의 2.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이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숫자를 장난쳐. 앞에는 장난 안 쳐요.
각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 공용부분 변경.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변경이라면, 즉 뭔가 구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대. 이 단어가 뜨면 강화돼요.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 줘야 돼. 그래서 3분의 2, 5분의 4. 올해 나온다고 봅니다. 작년 법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와야지. 원래 개정사항 꼭 나와요. 올해 나옵니다.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원칙. 하지만 구분 소유권에 뭐 변동을 초래? 그러면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5분의 4가 재건축이죠. 재건축과 똑같이 강화시켜버려요. 자, 4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 6번.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가진 채권은 세트. 앞으로 특별승계에 나오면 다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요. 대부분이. 자, 2번. 아주 잘 나오죠. 갑이 을한테 팔고 도망이 아니지. 갑이 을한테 팔고 이사 갔는데 전주인 갑이 관리비를 체납해 놨어. 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승계돼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을한테 승계되는 거지.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유부분 승계되지 않아. 공용부분만. 그 다음 기억은 뭐냐? 갑을 병, 사람이 세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 병 승계되고, 그 다음 을도 부담하고 갑도 부담한다. 즉 모든 그 이전 구분 소유자들도 같이 부담해요. 현 소유자 병만 부담하는 게 아니야. 모든 정전 소유자들이 같이 부담하는. 작년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 안 나와요. 3번 되게 잘 나왔어요. 관리비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되는 거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외워야 돼.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전유부분이 주,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종이에요. 주, 종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해결돼요.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쩔쩔쩔 함께 처분된다. 종놈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대로 700으로 팔리면 공용부분 지분도 같이 팔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놈인 공용부분 지분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냥 세트로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소유권이겠죠.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죠. 그래서 187조가 집합에서 2개 나와. 구분 소유권 등기 필요 없죠. 공용부분 지분 취득 등기 필요 없어. 701호만 나 등기하면 공용부분 지분 취득은 그냥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요하지 않는다. 187조 되게 잘 나와. 한 5, 6번 나왔어요. 자, 건물 설치 보존상 하자 어디에 있다고 추정되느냐?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 외워요. 공용부분. 그래서 관리사무소 찾아가라겠어. 101호 찾아가지 말고. 자, 토지사용권.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등기 박으면 등기법에서 배우시게 돼. 대지권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대지사용권으로밖에 안 나. 민법은. 자, 봅니다. 마찬가지 일체성. 전유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은 종. 그래서 1번 701호 팔리면 대지사용권 종놈도 쩔쩔쩔 함께 따라간다. 수반성. 2번 부종성. 종놈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종놈만 처분,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단 예외가 있죠.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외워요. 대지사용권은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분리처분 가능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규약으로만 가능하지 기억. 법원도 분리처분 못해요. 강제경매 절차에서도 분리처분 안 돼요. 이것도 꽤 잘 나와요. 그래서 규약, 공정증서로만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 법원도 강제경매 절차로도 대지사용권만 낙찰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잘 안 중요해요. 자, 3번, 4번 정도.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지대지사용권을 포기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했죠. 이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지분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지 않아요. 일체성 때문에. 얘가 죽었다는 얘기는 상속인 없이 죽었다는 701호 국가가 먹고요. 대지사용권도 분리되면 안 되니까 다른 입주민이 먹으면 분리돼 버리잖아. 주종이. 그래서 국가가 먹어요. 국가가 먹어요. 국가가 모두 국가 분리 처분을 막기 위해 민법 공유 각 지분비율 옆에 놈한테 귀속된다. 이 조문을 배제시켜요. 배제 귀속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저당권은 셌죠. 전유부분 701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놈인 정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그 종놈이 새놈 나오죠.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건물 소유 목적 임차권, 그 다음 여기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 미친다.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자, 하자 담보책 이놈도 가끔 떠요. 누가 하자? 내가 아파트 들어갔는데 집합 건물 누수 균열이 났죠. 그럼 담보책임 물어야지. 건설사죠. 시공사. 그 다음 분양한 놈. 분양 대행사죠. 그래서 담보책임 지는 놈은 시공자 또는 분양자. 자, 시공자 기산점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입주민이 지는 담보책임 전속이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전유 부분은 인도 시점부터 계산. 하지만 오른쪽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생각하시고,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일자가 있을 거예요. 사용 승인일부터 또는 사용 검사일부터. 우리 시험은 사용 승인일로 떴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 계산?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한 날짜부터. 하지만 전유 부분 언제부터?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 뜨면 안 돼. 이거 어긋내요. 양쪽 어긋내니까 하나만 정확히 해놓으면 돼. 전유 부분은 인도, 공용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일부터. 자, 누가 하자 담보책임 물으냐? 당연히 최초수 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물어야겠지. 현재 소유자가 지금 피해보고 있으니까. 얘는 이사 갔잖아. 당첨되고 청약 당첨돼 이사 갔잖아. 관심 없어. 비가 새든지 균열이 일어났든지 현재 소유자가 담보책임 물어라. 자, 구분 소유자 의무. 나쁜 짓거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나쁜 짓거리 하지 마라. 뭐 내부벽 철거 이딴 거 하지 마라. 의무 위반했어. 행위정지 하지 마세요. 그래도에 사용하지 마. 사용금지. 그래도에 경매로 날려. 점차 강화되죠. 잘 안 나와요. 누가 하느냐? 주체만 나왔어. 주체. 관리인 1번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자, 사용금지 경매는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요. 잘 안 외워져요. 사용금지 경매는 마음대로 못하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해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잖아. 아니 700으로 주인 보고 사용하지 마. 경매로 날려버리는데 사실은 이거 4분의 3이 아니고 한 5분의 4로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 막 경매로 날려버린대. 다른 입주민들이 황당하죠. 아무리 좀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고 4분의 3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잘 안 나와요. 자, 관리. 이제 가요. 관리단이 있죠. 관리인이 있고 관리위원회 있어요. 자, 관리단 2번이 꽤 잘 나왔어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 건물이 생기면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 없어요. 그냥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 이걸 외워요. 관리단은 조직행위 필요 없어. 당연 성립하는 단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한 서너 번 나왔고. 자, 3번. 각 구분 소유자는 혹시 아파트 관리단, 그 아파트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리단이 빚이 있다. 그러면 갚아줘야 돼. 입주민들이. 어떻게 갚아주느냐?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은 평수예요. 항상 지분 비율은 평수 지분 비율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4번. 자,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이 관리단 채용에 책임진다. 무조건 특별 승계인은 승계돼요. 그리고 아파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사 들어왔는데 빚이 어마어마해. 입주민들 분파해야 한대. 해야 돼요. 재수가 없는 거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 부담시켜버려. 왜? 아파트가 유지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돌려야 되고 주차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도 켜야 되고. 그래서 승계인한테 세트 무조건 책임 부담합니다. 승계됩니다. 자, 관리인, 관리소장님이죠. 자, 2번, 3번 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이에요. 외워야 돼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관리인 선임 강제됩니다. 10명, 20명으로 장난친 적이 있을 거예요. 3번, 관리소장님은 출퇴근합니다. 우리 입주민 중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임차인이 관리인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임차인, 세입자죠.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관리인 돼요. 그래서 세입자든 출퇴근 외부 사람이든 제한이 없어요. 관리소장님은.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흘러갔고. 자, 관리인의 권한. 관리소장께서는 공용 부분 관련 행위만 해야지 내 전유 부분으로 한번 장난쳤죠. 전유 부분 행위는 내 701호를 관리소장이 왜 간섭을 해? 그래서 공용 부분 행위. 자, 3번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써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대로 나와요.
대표권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관리위원회 소장님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자, 오른쪽 2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형의 감독 잘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겠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 집회 1번 흘러간 시로 계속 나요. 관리는 매년 1회 이것도 나왔고 한 번. 두 번째. 회계년도 종료 후 3달 이내 정기총회 한번 소집해라. 1회 3달 이내. 장난은 아마 안 쳤을 거예요. 그냥 흘러가요. 자, 2번. 임시총회는 누가 소집하느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결의 나와요. 5분의 1 이상 입주민이 총회 한번 엽시다. 5분의 1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5분의 1. 그 특별결의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세요. 머리채 따지 마시고. 임시총회는 얼마?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용부분 변경은 어떻게? 3분의 2, 5분의 4. 죽어라고 봐봐. 그럼 외워줘. 3분의 2, 5분의 4. 포스트잇 딱 붙여넣어. 집에다 책상 앞에 3분의 2, 5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만 봐봐. 3분의 2, 5분의 4 학원 올 때. 그러면 외워줘요.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잘 안 외워진 건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매일 보면 외워집니다. 한 달 뒤에는. 그래서 5분의 1 임시총회. 자, 집회 소집 3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 전원 동의하면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다. 자, 집회에서 결의 어떻게 하느냐. 3번. 전원 동의로 소집됐다면 소집 절차 시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전원 동의니까 다 결의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공유하죠. 701호를 갑을병이. 그러면 가서 투표권 행사할 한 놈을 서로 갑을병이 정합니다. 네가 가고. 그런데 서로 가겠다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우리 법은 지분 과반수 가진 놈이 와라 해요. 지분 과반수. 그런데 문제는 과반수가 없네. 갑을병 중. 지분이 동등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결국 협의도 안 되고 과반수도 없어. 안 정해졌죠.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 그래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지지 못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끝나야 돼요. 자, 5번. 집회 의결권, 즉 투표하는 거. 이거 서면전자, 대리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서면전자 또 특별결의 나오죠. 서면전자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재건축이 가장 중요하고 서면전자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 공용부분 변경. 원칙 3분의 2, 예외 5분의 4. 5분의 4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4분의 3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그런 식으로 각계격파. 각계격파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규약. 특별결의 4분의 3이에요. 규약은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 다 승계될 거고. 자, 4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대신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가 가지는 입주민이 가지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무효다. 오케이. 하지만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규약은 유효다. 구별하시고. 재건축 5분의 4. 7번 났어요. 7번. 5분의 4.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집합권을 벌써 이놈이에요. 5분의 4. 재건축. 자, 5번. 재건축 비용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고요. 자, 2번에 1번, 2번이 아주 잘 나오죠. 재건축 결정 났어요. 그때 반대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재건축 참가해보. 어떻게 물어봐요? 서면으로 최고. 여기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최고. 서면으로 재건축 참가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최고. 자, 2달 이내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연락이 없어. 답을 안 했어.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않는다는 뜻. 뭐 이걸 장난치죠. 자, 갑니다. 프린트 보고 쉴 거예요. 마지막 시간은 실명법 하게. 자, 집합건물법.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X지문 한번 찍어봐요. 1번. 구분 건물이 객관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 객체는 되지 못한다. 대장 등록, 등기부 등기 필요 없죠. 완성된 순간 바로 구분 소유권 성립. X. 2번.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중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 부분이다.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이죠. 3번. 공용 부분은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아니요.
규약상 공용부분 공용부입니다 라는 취지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양자 모두 X. 4번 아이고 뭐라고 많아. 공용 응? 어마어마하게 많네. 한번 해봐요. 4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 공용 부분 분할 안 돼. 한 놈이 소유권 먹으면 안 되니까 분할 안 돼. X. 5번 공용 부분 사용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공용 부분 나오면 사용이 동그라미 빵이어야 돼.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용도, 계단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지. 외워요. 공용 부분 사용은 그 엘리베이터 계단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로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나는 하루에 5번밖에 못 쓴다니까. 그래서 지분 비율 X예요. 그 용도에 따라 사용. 6번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원칙 통상 지표 계리 즉 과반수 찬성이에요. X 3분의 2 5분의 4죠. 7번 전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자,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받는 거지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8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용 부분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다. 187조죠. 등기해야 X. 9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다르게 정한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 주인과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이니까.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정해버릴 수 있어. 10번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법원이라면 주인과 분리 처분될 수 있다. 안 돼. 법원도 안 돼. 대지 사용권은 법원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11번 전유 부분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전유 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느낌 잡고 종된 권리 빨리 생각해야 돼. 미친다로 끝나요. 12번 분양자 또는 시공사는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진다. 3번 건물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 지는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만 나와야지.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 앞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으로 나와야 맞는 지문. 14번 전유 부분 701호가 양도됐죠.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 수분양자다. 현재 소유자다. 15번 분양자는 원칙 전유 부분을 701호를 양수한 이놈한테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소유자한테 담보 책임 진다. 16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내요. 관리인은 직권으로 이놈 전유 부분 사용 금지할 수 있다. 사용 금지 관리인이 뭔 권한으로? 직권이 아니라 특별계리 4분의 3이죠. 그래서 직권 X 4분의 3 한번 나왔죠. 17번 관리단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어요. 각 구분 소유자 입주민은 연대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 연대는 임대차만 나와야 돼. 대학생 세놈 거기만 연대에서 월세 내죠. 연대 연대 거기만 나와야지 다른 어디에도 연대가 나오면 안 되죠. 지분 비율로 X. 18번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세입자도 관리인 될 수 있다. 자격증 있네. 주택관리사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지문이에요. 임차인도 누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있다면 관리인 될 수 있다. 19번 관리인은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전유 부분은 타치하지 마라. 전유 부분은 관리인이 손 못 대죠. X. 20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자, 관리위원회 위원 나왔죠. 전유 부분 점유하는 자란 얘기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소유자 아닌 놈에서 선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X예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1번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뭐 반대하면 효력이 없어? 그러면 회의를 왜 해? 반대한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이런 거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회의할 때 반대해도 결정 효력 명령이
미치죠. 당연히 효력이 있다. 2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쪽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이놈은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 내 잘못 아니네. 나 돈 다 냈어. 그런데 왜 내가 등기를 안 박은 게 못 박았네. 네 쪽 사정으로. 난 나는 잘못 없으니까 투표할 수 있다. 3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입주민한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 규약이 없어.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느냐. 자,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엘리베이터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있다. 교재 다 있어요. 오늘 써머리 안 했을 뿐이야. 4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청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규약은 유효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 소유권의 물청 대신 행사 못해요.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로 떨어져야죠. 5번 아파트 철거하고 상가 집합건물 신축하기는 재건축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주민이 하겠다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부시고 상가 쇼핑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이 반대자가 법이 정한 2달 내에 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한다는 답을 한 걸로 본다. 참가한다는이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다는,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죠. X예요. 오케이. 결국 20년째 X지문 할 수 있어. 좀 많을 뿐이죠. 많을 뿐이야. 그러니까 달달달달 해봐요.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집합건물 양 많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지 마. 별 3개, 5개 하고 여력되면 하나 가고. 어차피 이제 우리 일요일에 특강 가죠. 특강에 있는 내용만큼이라도 해요. 그러면 고를 수 있어. 다 할 필요 없어. 오케이. 10분간 쉬고 실명법 갑니다.